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하고도 어느 정도 친분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네. 정치적 철학도 교류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준석 대선 후보는 지지하지 않고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히 그 국민의힘의 염증을 느끼는 보수 지지층들은 이재명은 싫다라고 하면서 이준석한테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에 대해서 우선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국민들께서 진영 논리에 빠지지 않으셨으면 하는 간곡한 청이 있습니다. 진영 논리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도구로 이용하는 겁니다. 국민들께서는 진영 논리를 극복하시고 누가 일을 잘하는지를 보시면 되고 누가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하는지를 보시면 그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 말씀 먼저 올리고요.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저는 이준석 후보를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소중한 보물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앞으로 정말 더 큰 역할을 할 거라 믿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제가 앞서 기자회견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한민국이 지금 직면한 과제가 엄청나게 많고 큽니다. 특히나 AI와 로보틱스 혁명에 대한 시대전환 부분은 상당한 추진력을 갖춰야만 하고 또 통찰력을 갖춰야 합니다. 또 사회 통합 부분은 진영을 넘어서는 식견을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또 연금 기업과 또 우리 인생이 무너지고 기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실천적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또 경험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이준석 후보 너무나 훌륭한 후보지만 아직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충분한 경험을 쌓지를 못했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 더한다면 이준석 후보께서는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전체적인 사회 통합보다는 보수 진영이라는 진영 정치를 좀 더 중심을 두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보수 진영 지지자들을 흡수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데 21대 대통령은 보수 진보적인 진영을 반드시 넘어서야 한다는 생각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물론 이준석 후보 제가 너무 좋아하고 정말 능력 있고 대한민국의 보물이지만 이번 21대 대통령 자리는 이준석 후보보다는 이재명 후보가 국가 과제를 해결하고 국가 통합을 이루고 진영을 넘어선 새 정치를 열고 또 가장 중요한 거지요. AI와 로보틱스 혁명에 선도적으로 대응하는 역량을 갖춘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국가 위기에 대해서 너무나 절실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한해 하나라도 이번 대통령이 송구관 대통령으로 남지 못하는 비극이 생긴다면 저는 대한민국이 국가 존립의 위기에 빠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아주 큽니다. 왜냐하면 첫째 사회 갈등이 이미 또 세대 갈등, 성별 갈등이 이미 임계점을 넘었고요. 각종 개혁 사안들은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만큼 마지막 지점에 몰려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AI 혁명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저는 생각합니다. 10년만 지나면 인간의 두뇌보다 수천 배 더 사고력과 판단력이 뛰어난 AI가 분명히 등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AI에 대해서 통제력과 선도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이런 AI를 통제하고 선도하는 국가에게 대한민국은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고 결국 그것은 또 다른 제2의 식민지로 전락할 수도 있는 심각한 위기입니다. 이번 AI 혁명, 로보틱스 혁명은 인류사가 경험하지 못한 대격변입니다. 이미 우리가 대응이 늦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대응을 해야만 하고요. 단순히 과학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데서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회, 문화, 정치 모든 것을 바꿔버릴 수 있는 혁명이기 때문에 어떻게 통제하고 어떻게 선도할 것인가에 대한 철학적 고민 또 아울러 조금 더 넘치는 말씀이지만 이제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보수는 민주주의 또 우리가 이룩하고 합의한 사회 가치를 지키는 데 집중을 해서 사회 안정성 제도 신뢰성을 도모해야 하고요. 사회 통합을 도모하는 것이 보수의 진정한 역할이어야 하고 진보의 진정한 역할은 이런 AI와 로보틱스로 변화하는 새로운 시대에 대해서 AI를 기반으로 한 포스트 민주주의를 고민하고 AI와 로보틱스 변화로 생기는 노동 종말을 어떻게 우리 사회가 받아들이고 새로운 노동의 세계를 열어갈 것인가 어떤 가치 체계를 만들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진보의 역할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사회가 보수와 진보가 함께 힘을 합쳐서 역동성을 유지하고 역사가 진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역사와 인류사가 격변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진보가 아직까지 민주주의를 얘기하고 보수가 50년대 수구 얘기를 해버린다면 대한민국의 존립은 어렵습니다. 사회 역동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보수가 우리가 합의한 민주주의와 공정사회, 합리사회, 개방사회, 포용사회, 자유사회 틀을 단단하게 지켜가서 사회 신뢰성을 올리고요. 진보는 새로 변하는 AI와 로보틱스 이런 시대전환 패러다임에 적극 대응해서 창의적인 발전적인 도전들을 해주어야지만 우리 사회가 무너지지 않고 국가 존립도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번 21대 대통령은 이런 변화에 또 이런 안정성 확보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험으로 그 능력이 입증된 사람, 또 이걸 헤쳐나갈 의지와 힘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말이 길었습니다. 네. 또 말씀 주시면 편하게 말씀 주십시오. 저도 많이 배우는 기회를 삼고 싶습니다. 네. 혹시 국민의힘 내부에서 일정 탈당과 오늘 기자회견 전에 이야기 나누거나 드신 말씀이 있으실까요? 네, 말씀을 나눈 분들도 계시고요. 국민의힘, 사실은 제가 국민의힘을 탈당 결심한 가장 큰 이유는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에 대한 마지막 충정이었습니다. 제가 지난달 말에 4대 요구 조건을 제시하면서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제 거취를 결정하겠다면서 제 거취를 걸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건 본선거에 들어가기 전에 공당으로서 반드시 해야 될 최소한의 선결 조건이라 생각했기 때문이고, 그 선결 조건이 완비되지 못하면 당이 존립이 위태받을 만큼 심각한 위기에 빠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4대 조건이 윤석열 대통령 제명, 그리고 원내 지도부가 탄핵을 반대한 것에 대한 대국민 사과, 그리고 경선 과정에서 원칙과 정당성이 지켜지고 야합과 변칙이 없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무너진 민생에 대한 대책을 빨리 내놓을 것, 이 4가지였는데요. 안타깝게도 그걸 당에서 받아들이지 않았고, 저는 또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거취를 걸고 얘기했기 때문에 탈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탈당하면서 당의 마지막 충동으로 또 바랬던 것이 저의 탈당이 경각심을 일으키고 또 반성을 일으켜서 국민의힘이 공당으로서 다시 기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진짜 진심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국민의힘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힘도 잘 되고 민주당도 잘 되고 개혁신당도 잘 되고, 잘 돼야 정치가 건강합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좋으신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안에서 이런 개혁적 성향 또는 쇄신 성향을 가지고 쇄신 의지를 가진 분들과 계속 소통을 하고 있고요. 그분들께서 국민의힘이 비록 저는 탈당했다 하더라도 건강한 정통 보수 정당의 모습으로, 국민을 받드는 모습으로, 국민을 도구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주인으로 알고 무서워하는 모습으로 자리 잡기를 간절히 희망하는 사항이고요. 제가 오늘 기자회견 관련해서는 이제 국민의힘에서 믿고 같이 소통하는 분들과 얘기는 나눴는데 그분들도 다 품격이 있고 품위가 있는 분이셔서 저의 결정을 존중해 주셨고요. 지금 중요한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1대 대통령, 말 그대로 대통령을 뽑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진영과 정당에 갖춰서 사람을 편회하거나 사람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다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한민국이 국가 존립을 결정해야 할 가장 중요한 국면에서 잘못된 지도자 선택이 이룰 수 있고, 또 제대로 된 지도자를 뽑더라도 국민 통합을 위해서라도, 또 이번 12.3 사태 이후 수습을 위해서라도 압도적 지지율로 당선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은 그동안 팀 내에서도 친한동계 의원으로 활동하는데, 네. 이번에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면 완전히 친한동계랑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올 수 있는데, 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실 저는 지금 혼자입니다. 어디 개파에 소속되는 것도 아니고 무소속이고, 민주당 의원들과도 제가 개파로 엮이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혼자입니다. 혼자인데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국가 이익입니다. 제가 개파 정치에 빠져서 진영 정치에 빠져서 국민들을 모시는 마음을 뒤로 한다면 그건 너무나 큰 송구함이라 생각하고요. 저는 앞으로도 또 지금도 그렇고요. 무엇이 국가 이익에 부합하는가, 무엇이 국민들을 받드는가, 그리고 무엇이 스스로 비겁하지 않은가, 이것이 저에게는 가장 중요한 기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2월 달이었지요.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헌화하겠다고 했을 때 친한계에서 만약 그런 행동을 한다면 더 이상 함께 갈 수 없다라는 통지를 받았고, 철저히 외톨이가 될 것이다 라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저는 그것이 옳고 또 스스로 비겁하지 않은 길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혼자
5.18 민주묘지 참배하고 헌화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친환경 의원님들 참 좋아합니다. 또 존경하고 많이 배우고 있고 평생 함께 좋은 인연으로 가고 싶은 분들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가 이익과 국민들을 받드는 자세로 누가 21대 대통령이 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하고 이것을 또 저를 믿어주시는 분들께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그분들이 정치 행위를 할 때 또 좋은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용기 내서 말씀 올리게 되었습니다.